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대구은행에서 채용 청탁 명단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대구은행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 여성 상당수가 불법으로 유흥업소나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의 내용을 담은 정부 개헌안에 대해 정작 지방 분권을 임기 내내 주장해온 김관용 경북지사는 침묵하고 있어 눈치 보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의 학교 급식비 분담을 두고 안동시와 예천군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2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 공기질이 많이 탁해졌다 그러죠? 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인다고 합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봄 기운 가득한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 현상으로 인해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탁한 공기가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 23도, 안동 22도 등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20도를 웃돌겠는데요. 따뜻한 봄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도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가끔 구름은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기온도 높아서 계속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청탁 내용과 함께 누가 청탁했는지도 적혀 있는데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탁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리스트에는 전체 평가 점수와 함께 특이사항이라고 적힌 빈칸에 청탁자의 이름과 청탁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고 은행의 누구가 부정 채용을 지시했는지 구체적 증거가 나온 겁니다. 채용 청탁 리스트는 대구은행 인사부가 만든 것으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급 창구직 채용뿐만 아니라 대졸자 공채에서도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가 폭넓게 꽤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장이나 내부 임원들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유력 인사들도 청탁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내노랑 기관장도 다 연결돼 있을 건데 참 골치 아프네. 자녀는 아니더라도 기관장이 누구 아는 사람 뭐 부탁하고 하면 그런 게 있다니까. 검찰은 당장 청탁자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거나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혀 청탁자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인성검사와 면접 점수 같은 단계별 세부 점수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인사부장과 인사실무자에 대해서도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관광을 한다며 한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유흥업소나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는 외국 여성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이런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윤태호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동대구역 주변 한 마사지업소에 들이닥칩니다. 중국 여성 2명이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으로 와가지고 관광객으로 왔다가 이제 불법 취업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마사지업소에서는 태국 여성 3명이 적발됩니다. 역시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 불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รู้ว่าผิดกฎหมายค่ะแต่ก็ยังอยากมาเสี่ยงดวงดูค่ะก็เห็นเขารายได้ดีค่ะก็เลยมาตามเพื่อนค่ะ 이곳 동대구역 인근 유흥가에만 30여 곳의 태국 마사지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태국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 데려가. 어차피 이 마사지라는 게 불법인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이게. 마사지업소뿐만이 아닙니다. 유흥주점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외국 여성 3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도 다양합니다. ครั้งแรกอะค่ะไม่ได้คิดจะมาทำงานค่ะเข้ามาด้วยวัตถุประสงค์อะไรคะเห็นพอดีรู้จักเพื่อนที่บ้านเขาเคยทำงานที่นี่เขาเลยลองมาดู 불법 취업했을 때 강제퇴거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단속된 업주들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공무원들이 조합을 만들어 예천군으로부터 도청 인근 땅을 싼 값에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땅값은 7, 8배 올랐고 특혜 시비가 일었는데요.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들 가운데 30%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초 경상북도와 예천군 공무원 34명은 마을 정비조합을 설립합니다. 이들은 집을 짓겠다며 새로 도청에 옮겨갈 곳 주변 예천군 땅 3만 7천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예천군이 요구한 땅값은 주변의 4분의 1 수준. 공무원이라 가능했다는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 감사를 벌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상북도와 예천군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정직이나 강등과 같은 무거운 징계를 내리라고 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14명에게는 경고, 견책, 감봉에 해당되는 가벼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24명은 징계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이것도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부서의 최종 조치는 더 관대했습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 4명에게는 징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견책을, 경징계를 받은 14명 가운데 13명에게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계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저희가 징계 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청에서 징계가 감경된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경고 처분을 받은 이들 가운데 4명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승진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민들로부터 땅 투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이들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감사를 통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같은 소위 지방 4대 협의체가 분권 개헌 운동을 주도적으로 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개헌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변질되면서 경상북도가 분권 개헌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그동안 틈만 나면 지방분권 개헌을 주창해왔고 남은 임기 동안 지방분권 개헌에 매진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올 1월 첫 간부회의 자리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문에 서명하고 지방 4대 협의체에서 펴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경북에서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경상북도에서 지방분권 개헌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천만인 서명운동을 날리는 이런 홍보물도 사라졌고 안내데스크에서 봤던 서명도 중단됐습니다. 당초 시작 2월 말이었고 이후에 추구를 계속한다 안 한다를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봐서는 중단된 상태죠.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한 구구 성향의 정규재 TV.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수 중의 보수라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여기 앞장서고 있다는 거에 참으로 놀랄 일이죠. 이후부터 경북도청에 구구 성향의 민원인들이 수차례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분권 개헌을 주도해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청와대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했을 때도 어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넘겼는데도 김 지사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애초 분권 개헌 촉구 서명 인원을 기준치보다 더 많은 65만 명을 받겠다고 공언했던 경상북도. 현재 서명 실적은 35만 명, 절반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도청 신도시 행정구역은 안동과 예천이 뒤섞여 있어서 출범 때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신도시의 학교 급식비 분담을 두고 안동시와 예천군의 갈등이 표면화됐는데요. 학교 주소는 안동, 다니는 학생들은 예천 쪽 주소라면 급식비는 누가 내야 되는 걸까요?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풍천중학교. 하루 학교 생활 중 아이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건 역시 점심 급식 시간입니다. 아침을 잘 안 먹는데 학교 와서 아침 안 먹어도 뭐 든든하게 맨날 먹을 수 있어. 제가 야채를 싫어하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조리해 주셔서. 그런데 최근 이 학교의 3월 급식비 예산이 끊길 뻔했습니다. 학교 주소가 안동이어서 안동시가 줄곧 급식비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예천군도 비용을 보태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중학교 학생 450여 명 중 80%가 예천 주소고 초등학교는 1,100명 중 1,000명, 90%가 예천입니다. 학생이 급증해 올해 3억 원으로 늘어난 신도시 급식비를 안동시 혼자선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천군은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급식 지원은 전국 어디든 학교 주소지에 따르도록 법규에 나와 있고 또 신도시 일부 학교는 오히려 정반대로 안동 학생을 예천군이 지원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천군에 소재한 세번 유치원이나 경북 1고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안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재에 나섰고 결국 도청이 급식비 절반을 더 부담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일단락됐습니다. 신도시 인구의 예천 쏠림에 대해 안동시가 불편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만큼 앞으로 신도시 현안을 둘러싼 양측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학생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관계기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매뉴얼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 최모 씨는 얼마 전 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아들이 스트레스성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종종 다른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면박을 당한 점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의사 말에 곧바로 학교에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이런 피해 사실을 안 즉시 교육청과 경찰에 통보하고 2주 안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신고조차 안 하시고 한 조치라고는 교감생께 오셔서 사과하겠다, 만나자. 아, 이거 축소하는구나, 은폐하는구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문제가 노출됐는데도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3주 넘게 아들과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 제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제점들을 이제 학교에다 이야기했고 학교에서 그거 이제 수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를 쉬쉬하다 7개월이 지나서야 관계기관에 사실을 알려 경고 조치까지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정작 폭력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학교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 대구 경북 2월 수출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은 4%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는 2월 수출이 경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4.5% 줄어든 29억 8천만 달러, 대구는 1% 감소한 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경북에서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이 47% 줄었고 무선 통신기기는 38% 감소했습니다. 멸종위기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봉화에서 3년 만에 다시 발견됐습니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봉화군 석포면 한 도로에서 주민이 탈진한 산양을 발견해 안동의 경북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겼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올해 초 청송 주황산에서도 산양 서식이 처음 확인되는 등
울진군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냥 복원 사업의 성과가 서식지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하는 지진지역 건물 안전지능 정보 플랫폼 사업에 경상북도가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 지진 피해 시설물의 기울기 변화를 파악해 건물 붕괴 등의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사업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역 중소벤처 기업들을 참여시켜 지진 대응 연계 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LH 등 관련 기관들은 만 18살이 넘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와 독립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원룸 등을 매입해서 경북 아동복지협회에 장기 임대하면 경북 아동복지협회가 입소자를 선정하고 주택과 입소 아동을 관리합니다. 경상북도는 옷장 같은 가구와 장판, 도배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합니다. 1차로 포항과 칠곡, 경산 지역 원룸 29개 시를 보호 종료 아동에게 우선 제공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018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일요일 대회 코스인 시가지 도로 곳곳을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합니다. 교통통제는 새벽 5시부터 종각 내거리가 통제되는 것을 시작으로 끝나는 시각은 북비산 내거리 9시 5분쯤, 대구 은행 내거리 11시쯤, 종각 내거리는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노선 64개의 운행 경로를 오전에 일시 조정하고 대구 은행역에서 드란길 3거리 구간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합니다. 2018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에는 15,000여 명이 신청해 국제대회 승격 이후 최대 규모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로봇 경진대회들과 글로벌 로봇 기업 교육센터를 잇따라 유치했습니다. 오는 8월 중순에는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본선 대회가 열리고 11월 대구 국제 로봇 산업전 기간에는 알비즈 챌린지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세계 1위 로봇 기업인 ABB가 영남 이공대학교 ABB 로봇 교육센터를 영남 이공대 안에 설치하고 오늘 개소식을 합니다. 오늘도 봄 기운 가득한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 현상으로 인해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탁한 공기 속에 호흡기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 23도, 안동 22도 등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20도를 웃도는 날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현재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하루 종일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8도, 청도 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청도 23도로 어제보다 높고 포근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7도, 김천 2도 나타나고 있고요. 낮에는 상주 22도, 김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5도, 의성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2도, 의성 23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3도, 낮 기온 22도로 따뜻한 날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끔 구름은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올라서 계속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